당신은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20대, 30대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몰입하여 얻은 경험과 지적 능력은 우리의 남은 평생을 지탱하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 귀한 시간들을 이유 없이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삶의 하나하나의 순간을 정말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빼앗기고 짧고 강렬한 자극인 쇼츠나 릴스에 습관적으로 의존하게 될 때 우리의 뇌는 파괴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 강렬한 자극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유 모를 공허함이 빌려옵니다. 쉽게 무기력해지고 약간의 우울감, 일종의 금단 증상 같은 것이 찾아오죠.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더 크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마치 문명의 노예처럼 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의 힘들고 지친 삶이 다 내 탓이 아니고 사회가 이래서 그랬다고 쉽게 변명합니다. 물론 사회적 어려움과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을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삶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를 우리의 의식을 통해 경험하고 느끼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삶 하나하나를 절대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직 돈을 벌면 그 돈이 곧 행복을 가져다 주고 삶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을 향한 허상을 쫓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창의성과 성장의 시기를 다 보내버리거든요. 그렇게 인생이 다 가버렸을 때 그때서야 뒤늦게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하고 절규하며 후회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그 뼈아픈 후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력해진 뇌를 완전히 개조하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100% 활용하여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뇌를 속이는 도파민의 두 가지 얼굴을 뇌과학적으로 깊이 있게 파헤쳐 봅시다. 우리가 왜 쉽게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해지는지 그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몰입의 즐거움은 궁극적으로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뇌의 영역과 그 작동 원리에 따라 우리의 행복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첫 번째는 소모적인 몰입에서 발생하는 도파민입니다. 예를 들어 쇼츠, 릴스 시청, 자극적인 게임, 전자오락, 심지어 도박처럼 장벽이 매우 낮아서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 도파민 회로, 즉 측자에게 도파민 회로에는 마이너스 피드백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회로에는 자가 수용체가 있어 도파민 양이 과도해지면 뇌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파민을 흡수하여 그 양을 스스로 줄이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까요? 이 강력한 자극을 멈추고 쇼츠를 그만 보는 순간 도파민 수치는 예전보다 더 낮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각한 공허함과 무기력을 느끼고 때로는 약간의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금단 증상에 시달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필사적으로 찾게 되며 결국 근본적으로는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자극을 받아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만족감과 지속 가능한 행복을 주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파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능동적인 몰입에서 나오는 도파민입니다. 이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내가 추구하는 공부나 창의적 과제에 의도적으로 몰입할 때 얻어집니다. 이 몰입은 처음 시작하기가 장벽이 가장 높고 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많고 질 높은 행복을 안겨줍니다. 뇌과학적으로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전두연합령 회로에는 마이너스 피드백 시스템이 없어 부작용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많은 즐거움과 성취감을 누려도 그 후에 우울감이나 공허함이 찾아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일과 삶을 엄격하게 분리합니다. 하지만 능동적 몰입을 체화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이나 여가 생활은 주말이나 하루 일과 후에만 가능하지만 이 몰입 상태는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을 행복과 전율로 가득 채웁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을 회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도전과 그 속에서의 이완된 집중을 통해 얻어지는 창조적인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제 부작용 없는 행복을 누리는 능동적 몰입을 어떻게 시작하고 훈련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훈련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몰입에 실패하고 무기력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과에 대한 집착과 조바심 때문입니다. 난이도 높은 문제나 도전적인 과제에 부딪힐 때 내가 이걸 해결 못하면 어쩌지? 내 노력이 헛수고가 될 거야 라는 불안감이 몰입을 방해하고 우리의 의지를 꺾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기술은 슬로우 싱킹과 이완된 집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결과에 집착하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선언하세요.
이 문제를 내가 평생 노력해도 해결 못할 수도 있다. 혹은 내가 30%만 해결하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상관없다. 나는 1초도 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간을 무한대로 잡아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바심이 사라집니다. 이때 마치 스님들이 선을 하듯이 명상하듯이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이완된 상태일수록 뇌의 아세틸콜린 분비가 원활해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쉽게 떠오릅니다. 두 번째는 몰입의 근육을 키우는 단계적 도전입니다. 처음부터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난제를 붙잡으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초보자는 5분이나 10분 정도 생각하면 풀리는 비교적 낮은 난이도의 문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 10분 동안의 답답함과 불쾌감, 즉 오르막길의 고통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강력한 도파민의 보상이 터져 나옵니다. 이 쾌감이 답답했던 과정을 모두 덮어버리고 즐거운 경험으로 대체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를 훈련하여 몰입 회로를 발달시키는 과정입니다.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도 집중을 유지하는 반대 방향의 노력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이 성공 경험이 쌓이면 그 쾌감과 몰입의 시간은 나중에는 몇 시간, 며칠 동안 지속되는 장기 몰입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도전이 없으면 삶이 무료해집니다. 일부러 도전을 하는 것이 게임이고 스포츠입니다. 당신의 일과 공부에서 도전을 찾으세요. 그것이 곧 당신의 일이 게임이 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일터에서의 능동적 몰입 전략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내 회사도 아닌데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수동적인 몰입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태도는 당신의 귀한 젊음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회의감에 빠지지 말고 당신의 직장 업무 속에서 나도 성장하고 회사도 좋은 도전적인 과제를 의도적으로 찾으세요. 이러한 도전은 당신의 지적인 노력을 극대화하고 나를 경쟁력 있는 인재로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승진이나 인정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목숨을 건 게임처럼 재미있어지고 나중에는 그 일 자체가 숭고한 소명의식까지 만들어져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나의 젊음을 낭비로 채우지 않고 성취와 즐거움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삶의 행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마인드셋과 몰입의 과학적 최종 단계에 대해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인드셋은 죽음을 통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망각하고 영생을 사는 것처럼 살면 쉽게 본능대로 흘러가지만 죽음을 시시각각 의식하며 살면 남은 삶이 너무나 소중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내가 가치 있게 보내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느냐를 고민하게 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잠재 능력, 즉 1조 원의 유산을 지닌 채 태어났습니다. 만약 몰입하지 않는다면 이 능력을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죽는 억울한 일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죽음을 통찰하는 것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삶을 낭비 없이 충실하게 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독서나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의식의 입력을 바꾸고 정신적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 몰입의 선행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동 목표 추구 메커니즘의 활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목표를 설정하면 맹목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설계된 원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외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원한다면 그 목표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은 게으른 나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자 몰입을 시작하는 방아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몰입을 지속시키는 시스템, 뇌 개조 루틴을 구축하세요. 몰입은 정신활동을 극도로 하는 과정이며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좋은 수면과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수면은 뇌가 낮에 소모한 신경 전달 물질을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줄이는 것은 뇌를 망가뜨리는 행위와 같으며 특히 잠잘 때 뇌를 청소하는 과정이 부족해지면 치매 유발 물질이 쌓일 위험도 커집니다. 그리고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뇌세포 보호 물질인 BDNF를 생성하여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유해 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즉 운동은 머리를 좋아지게 만드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정신활동이 극도로 필요한 몰입일수록 이 두 가지 루틴이 반드시 함께 가야 지속 가능하고 찬란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한시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젊음은 인생의 꽃이며 이 귀한 삶을 몰입으로 불태우면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삶 하나하나를 버리지 말고 충실하게 사세요. 오늘 말씀드린 몰입의 원리를 체화하여 당신의 삶을 후회 없이 가장 행복하고 성취감 넘치는 삶으로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